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의 여성분께서 대퇴골 골 감소증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골 감소증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골다공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보게 되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나이가 들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골절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히 칼슘 부족 문제일까요? 오늘은 뼈가 튼튼해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뼈가 약하다라고 하면 칼슘이 부족한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칼슘 중요하죠. 더불어서 비타민 D 그리고 햇빛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를 충분히 갖춰놔도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뼈에 가해지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영양과 자극이죠. 먼저 영양부터 보겠습니다. 칼슘은 성인 기준 보통 하루 700에서 1000mg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평균 섭취량은 요거의 약 70% 정도 수준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식단에 더 신경을 써서 칼슘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두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 특성상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밥, 라면, 고기 중심 식단이다 보니 섭취량을 채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칼슘 섭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칼슘이 적은 식단이라 생각되신다면 영양제를 통해 어느 정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혈중 칼슘 농도, 뼈 대사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거든요.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IU가량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칼슘과 비슷하게 한국인들의 혈중 비타민 D는 정상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의 7, 80%가 결핍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양이 많지 않아서 칼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나 방식을 봤을 때 충분한 햇빛 양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햇빛 노출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못해도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는 일부러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뼈라는 걸 우리 몸을 지지하는 목적의 그냥 딱딱한 막대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뼈 안에는 골수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 몸에 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뼈에는 자극에 대한 센서가 있습니다. 기계적 부하가 반복해서 오게 되면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더 단단해져야겠다라고 스스로 적응합니다. 반대로 뼈가 힘을 거의 안 받게 되면 필요 없나? 하고 얇아지거든요.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근육도 빠지고 뼈가 약해지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극, 힘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자극은 어떻게 받게 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중력을 조절함으로써 부하를 받습니다. 무중력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뼈는 약해지거든요. 반대로 점프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더 강하게 조절해서 주게 되면 뼈가 강해지죠. 농구나 줄넘기가 키 크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뼈랑 근육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근육들은 힘줄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이 뼈를 당기게 되고요.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하면 뼈에 비틀리는 자극도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방향과 강도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뼈에 저곳으로 자극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극들을 골세포에서 센서처럼 감지해서 골 형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몸을 움직일 때 뼈로 전달되는 힘, 자극이 약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뼈는 충분한 만큼의 튼튼함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뼈는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근육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튼튼함만 가져가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골 감소증, 더 나아가서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면 유난히 도드라지는 부위가 허리의 요추 그리고 허벅지의 대퇴골, 여기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들이 체중 부하와 근육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거든요. 허리 주변은 코어 근육, 척추 기립근, 복근들이 있고요. 대퇴골 주변은 엉덩이, 허벅지, 고관절 주변 큰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뼈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한, 특히 마른 체형에서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척추나 대퇴골 골밀도 저하가 빠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하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가 튼튼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디가 부러질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골밀도의 관점에서 러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만 않으면요. 달리는 동작이 이 바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지면을 디디는 순간 체중 이상의 부하가 발, 정강이, 무릎, 대퇴골, 고관절, 척추까지 전달됩니다. 이거를 ground reaction force, 지면 발력이라고 부르고 이 힘이 뼈를 계속 두들겨주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러닝은 몸의 각 뼈들에 반복적인 부하를 걸어주면서 밭을 갈구듯이 뼈의 기반을 다져주게 됩니다. 다른 유산소 운동인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수영보다도 뼈 관점에서는 몸에 충격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러닝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할 경우, 근육이나 힘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이미 뼈가 조금 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을 계속 주게 되면 역치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 부르죠.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도의 러닝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닝만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체, 코어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함께 보강 운동으로 챙겨주시면 러닝과 함께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이미 뼈가 약해져 있고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라면 실생활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루 10분 근력 운동, 하루 10분 햇빛 쬐기입니다. 물론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야겠지만 처음부터 1시간씩 못하거든요. 아침이나 점심때 밖에 나가서 10분 햇빛 쬐시고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맨몸 스쿼트, 벽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 간단한 하체 코어 운동 10분 정도만 챙겨주십시오. 이 정도만 꾸준히 해줘도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 기준으로는 뼈가 받는 자극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닝을 시작하기 무섭다면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계단 운동은 뼈 건강 입장에서 체중 부하와 하체 근육을 고루 사용하는 가성비 최강 운동이거든요. 올라갈 때 웬만하면 계단 이용해 주시거나 시간 내서 10분 계단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물론 체중 감량은 건강에 좋죠. 그렇지만 너무 빠른 체중 감소는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골밀도를 저하시킵니다. 천천히 운동과 함께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섭취.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칼슘,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식사 때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 동안은 뼈에 거의 자극이 없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틈날 때 꼭 중간에 스트레칭도 할 겸 서기도 하고 살짝 걷기도 하고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 근육활동, 뼈에 가는 자극이 달라지게 됩니다. 뼈는 나이 들어서 약해지니까 그때 가서 관리해야지 하면 안 되고요. 근육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튼튼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30, 40대는 뼈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뼈를 저축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뼈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영상 한 번씩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하나, 다시 붙어. 하나, 둘.